2014년 10월 31일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한 남자의 연결식이 엄수되고 있었습니다. 눈물소리와 탄식만이 연결식장을 채우고 있었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누구 하나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가족, 친지, 지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추모객 200여 명 또한 고인이 생전에 좋아하던 보라색 리본을 가슴에 달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쏟아지던 비는 그칠 줄 몰랐고요. 시신이 담긴 관이 마침내 운구차에 오르자 지켜보던 사람들은 눈물을 쏟기 시작합니다. 고인의 유해는 서울 추모공원으로 모셔져서 화장이 진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추모공원에 도착한 뒤에 갑자기 모든 일정이 중단됩니다. 뒤에 화장 일정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중단된 거예요. 갑자기 발생한 상황에 현장에서 대기하던 기자들과 추모객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경에 추모공원 입구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는데요. 그 앞에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생전 고인과 절친했던 동료들이었습니다. 연예인들이었어요. 대표로 기자들 앞에 선 이 가수 이승철은 천천히 입을 엽니다. 오늘 여기 모인 고인의 동료들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실시할 것을 유가족에게 요청했고, 이에 대해 유가족께서는 심사숙고 끝에 화장을 중단하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자 한다는 뜻을 주었습니다. 예정된 화장 및 안치식은 즉시 부검 이후로 연기가 됐고요. 언론 매체들은 이 사실을 긴급 속보로 뿌리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한 연예인의 죽음에 대한 진실과 밝혀지게 될 끔찍한 의료 스캔들은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건 파일 리뷰 콘텐츠는 가수 신해철 사망 사건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대학가요제 영상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수많은 명곡들과 스타들이 탄생했던 이 대학가요제 영상이 요즘에 다시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화제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이 바로 무한궤도의 그대에게인데요. 1988년에 대상 받은 곡이죠. 이 노래는 여러분 도입부만 들어도 어떤 노래인지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노래입니다. 지금까지도 노래방 차트 상단을 차지할 정도로 큰 사랑을 받고 있죠. 그리고 그 영상 속에 있었던 앳된 얼굴의 대학생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가수 신해철입니다. 그는 한국 대중음악사를 대표하는 가수였고요. 작곡가, 프로듀서, 라디오 DJ이자 사회운동가였습니다. 당시 연예인들은 출연할 엄두도 못 냈던 100분 토론에 나와서 거침없이 소신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모습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개성을 보여줬던 그는 2014년 갑자기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이 발생하기 5년 전이었던 2009년이었어요. 신해철 씨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방송은 아니에요.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S병원에서 위밴드 수술을 받습니다. 이 위밴드 수술 들어보셨죠? 이 위밴드 수술은 식도와 위가 이어지는 부위에 장치를 채워서 위장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이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요,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느낍니다. 덜 먹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 살을 쉽게 뺄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수술입니다. 국내에서는 2003년에 식약처 승인을 받았고요. 본격적으로 수술을 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는 한 해에 30만 명이 수술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보편화된 수술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2014년이었는데 이 신해철 씨가 장 협착으로 인해서 합병증이 생겼고 S병원, 그 해당 병원을 다시 찾은 겁니다. 장 협착증은요, 장이 좁아진 상태로 배가 붓고 구토 및 복통과 같은 증상을 나타냅니다. 보통은 이런 거는 개복 수술을 받았던 환자들에게서 많이 발견되는 증상이라고 하는데 시기적절하게 치료만 받으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수준의 질환입니다. 10월 17일에 S병원에 있었던 강 원장은요, 자신을 찾아온 신해철 씨에게 비수술적 치료보다는 바로 수술을 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위장관 유착 박리 수술이
진행이 됐죠. 이 수술은 뭐냐면 배를 열고 하는 수술이 아니라 조그만 구멍을 뚫어서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을 진행하는 복강경 수술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통증과 후유증이 적은 수술이었는데요. 어째선지 신해철 씨는 복강경 수술을 했음에도 수술 이후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강원장은요, 검사나 후속 조치 같은 거 안 해요. 적극적인 원인 확인도 안 합니다. 노력도 안 합니다. 계속 진통제만 줘요. 수술 후유증이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이 말만 계속 반복합니다. 이후에 엑스레이를 촬영했는데요. 그때 이 흉부에 공기 음영이 보여서 심낭기종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강원장은 신해철 씨를 퇴원시킵니다. 집에 와서도 통증은 계속됐어요. 결국에 이 신해철 씨는 S병원을 오가던 도중에 이 병원에서 심정지로 쓰러집니다. 심폐소생술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요. 뇌가 심각하게 거의 다 손상이 된 상태였어요. 그렇게 그는 혼수 상태에서 며칠을 보내다가 결국에 숨을 거두고 말았죠. 수술을 받고 불과 일주일 만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여기서 의료 과실 논란이 불거지죠. 특히 신해철 씨 부인 윤 씨는요, 보호자 동의도 없이 추가 수술이 진행됐다고 폭로합니다. 아니, 윤 씨 말에 따르면요, 수술받고 다음날 아침에 이 원장이 남편과 본인을 부릅니다. 신해철 씨와 이 윤 씨를 불러서 수술 경위를 설명을 하면서 영상이랑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이 수술 마지막에 위를 접어서 꿰매는 위 축소 수술을 한 거예요.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수술이 아닌 다이어트 수술을 환자의 동의도 없이 그냥 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수술 동의한 적도 없고 사전에 설명도 안 해줬는데 서명도 한 적이 없는 그런 수술을 왜 진행을 했냐. 굉장히 크게 화를 냈대요. 당연히 화가 나겠죠. 콘서트를 앞두고 체력을 좀 키워야 되는데 이 수술 때문에 그게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접어놓은 위를 다시 펴는 수술을 해달라고 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강 원장은 내 판단에 필요할 것 같아서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에 유족 측은 신 씨의 죽음이 의료 과실에 의한 사망이라는 것에 도달을 했고요. 아내 윤 씨는요,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인의 사망 원인과 관련되어 이 S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그렇게 신 씨의 화장과 안치식이 즉각 취소됐고요. 시 씨는 국과수로 향하게 돼요. 모든 여론의 이목이 국과수 부검에 집중이 됩니다. 11월 3일에 열린 1차 부검 결과 브리핑에서 신 씨의 몸에서 첫 번째로는 소장 천공을 봉합한 흔적이 발견됐고요. 두 번째는 심낭에 생긴 0.3cm의 천공이 발견됩니다. 세 번째로는 위장 외벽 부위를 15cm가량 봉합했던 흔적, 위축소술을 발견했다고 밝힙니다. 특히나 사망을 유발했던 천공은 구멍입니다. 천공은 이 복강 내의 유착을 완화하기 위한 수술, 그러니까 신해철 씨가 받았던 그 수술 혹은 이와 관련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 브리핑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사망의 원인이 당초에 알려졌었던 뇌 손상이 아니라 수술 과정에서 심장을 감싸고 있는 심장의 막이 훼손이 돼서 생긴 천공, 이 천공에 의한 폐혈증이 사망의 원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브리핑에서 말한 건 이거였어요. 복막에 생겨 있었던 염증 물질이 음식물 등 이물질과 함께 심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심낭염을 일으켰고 폐혈증까지 동반돼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거죠. 다만 국과수는 이 결과가 1차 부검 소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병리학적인 검사와 CT 소견을 종합해서 검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 의료시술이 적절했던 건지, 그리고 1차 응급기관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와 사전에 입수한 의무기록을 검토했고요. 한편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신해철 씨의 사망이 의료사고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이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S병원이 입장을 밝히는데 정말 황당해요. 부검 내용만 가지고 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평가하기 힘들다.
다들 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같이. 병원 측의 담당 변호사는요, 인터뷰에서 신 씨의 심낭에 천공이 생겼다는 건 병원 측의 복부 수술과는 무관하다. 심장 수술과 복부 수술을 모두 진행했던 아산병원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책임을 전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 씨의 심낭에서 음식물 같은 이물질이 발견이 됐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원래 먹어서 안 되는 음식물을 드신 것 같다. 금식을 안 지켰기 때문에 상태가 악화된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술이 진행됐다는 이 의혹에 대해서도 필요했던 거다라는 입장만을 밝히면서 책임을 완전히 부인했죠. 이에 대해서 아산병원도 열받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강하게 반발하면서 공식 입장을 내놓는데요. 신 씨는 이미 응급수술을 받을 때부터 심장 안은 오염물질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아산병원에 옮겨질 때 폐혈증으로 인한 심낭염이 진행이 되어 있어서 그에 대해서 심장수술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서 심장수술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진즉에 심장수술을 했어야 하는데 손도 안 대놓고 책임을 전가하냐 라면서 S병원의 주장을 반박했죠. 이렇게 사건이 계속 진실공방으로 흘러가면서요. 유족 측은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의 신해철의 상태를 모두 담고 있는 문서를 배포합니다. 내용이 그런데 너무 끔찍했어요. 이 심장마비로 쓰러지기 전까지 신해철 씨는요. 극심한 고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했습니다. 근데 원장은 진통제만 투여를 했고요. 적절한 의료 행위를 받지 못하고 잠도 못 잘 정도로 아팠다고 합니다. 그렇게 5일을 버텼대요. 5일을. 이런 행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해를 넘긴 1월 21일이 됩니다. 국가수의 최종 부검 결과가 서울 송파경찰서에 전달이 돼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던 이 강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을 했죠. 최종 부검 결과 보고서에는요. 1차 부검 직후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소견과 마찬가지로 S병원의 의료 과실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강 원장에 대해서 여러 프로그램들, 탐사보도 프로그램들에서 취재에 나섰는데요. 여기서 드러났던 그의 본 모습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신해철 씨 한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겉으로는 비만 수술의 대가였지만 현실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고의로 의료사고를 내는 악질 범죄자였던 겁니다. 환자 몰래 의료보험 처리를 해서 차익을 노리려고 이 환자가 동의하지도 않은 수술을 해왔어요. 그동안. 근데 그 수술들이 전부 맹장을 뗀다거나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위밴드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전신마취 후에 깨어나 보니 맹장이 없어졌네. 이런 믿지 못할 이야기들이 나왔던 거죠. 이 사람이 비만 수술의 대가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랬던 이유는요. 이 수술이 비급여 대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비만 수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가가 된 거죠. 2020년의 기준으로 확인된 강 원장 의료사고 피해자들만 7명인데요. 이게 보통 피해가 아닙니다. 2011년에만 2명의 사망자가 있었고요. 2년 후인 2013년에는 30대 여성에게 지방흡입 수술을 한 후에 흉터를 남깁니다. 신해철 씨 사망 이후에는 2015년에 호주 국적의 50대 남성을 위절제술로 사망시킨 혐의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계속 의사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해남에서도 한 환자를 수술 후에 사망에 이르게 했죠. 재판 구속되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의료행위를 이어왔던 겁니다. 의사라는 말도 아깝죠. 경찰은 강 원장에 대해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어요. 신해철 씨가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은 강 씨의 주장일 뿐 이걸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고 당시의 신 씨의 상태를 보면 활동을 중단시키고 추가 검사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진통제만 주면서 그를 안심시켰다. 피해자는 사망을 막을 몇 차례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모두 놓칠 만큼 명백히 과실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는데요. 2016년 11월 25일에 1심 판결이 나왔거든요. 근데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강 원장이 실형을 살지 않게 된 겁니다. 의사 면허까지 유지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 강 원장은 해남 종합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다시 위에서 언급했던 사망사고를 또 일으킵니다. 당연히 유족 측이 반발하면서 항소를 했고요. 2심 결과는 강 씨에게 징역 1년, 그리고 강 씨의 항소에 사건은 마지막 대법원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지루하게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죄로 강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합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틀린 게 없다면서 이 강 씨의 상소를 기각했어요. 의료법 위반 혐의가 확정됨에 따라 마침내 강 씨의 의사 면허는 박탈됩니다. 1년, 고작 1년의 실형을 살고 그는 지금 만기 출소한 상태고요. 어디선가 과거를 숨기고 또 의사를 하고 있을까요? 징역 1년, 여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고 겨우겨우 법의 심판대에 세워놨는데 거기서도 실형을 받지 않았던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뒤에야 받은 형량, 그게 고작 징역 1년이었습니다. 의사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돈을 목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면서 엄청난 일들을 저질렀음에도 그는 의사 면허를 유지했습니다. 유지시켜준 거죠. 결국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고 죄를 지은 사람은 처벌을 받았지만 그로 인해 세상을 떠나야 했던 여러 명의 환자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가족의 상처도 치유될 수 없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 파일 리뷰 컨텐츠는 가수 신해철 씨 사망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건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